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완주 예비후보가 음해성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박희승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정읍 고창선거구 예비후보들이 토론회에서조차 서로 흠집내기에 열중해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업과 농어촌,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4.10 총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이완주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 모노레일 사업 관련 음해성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었는데요. 네, 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희승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7일 남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남원시의회 일부 기초의원들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선 상대 후보인 이완주 예비후보를 겨냥해 남원 모노레일 운영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노레일 자기 고백쇼, 갑질 시의원의 막장 정치쇼, 우프지만 이러한 저질 정치 공세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한 분도 속지 않았습니다. 이완주 예비후보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제2의 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이완주 예비후보는 제2의 모노레일을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앞서 이완주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시 민간개발 사업인 모노레일 사업 관련 흑색선전 중단과 정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또 남원시의회 일부 기초의원들이 제기한 부적절 메시지 등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비후보 퇴출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건설 과정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만 퍼져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자를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결선 없는 경선을 앞두고 있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 경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 후보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네거티브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정읍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선 전부터 맞고발전을 이어온 유성엽, 윤준병 예비후보가 토론회에서도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윤준병 의원이 태클을 아니 거니 약대 유치 됐습니까? 되겠냐고 그게. 약대 유치 됐습니까? 때가 유치 앞으로 됐으면 됐다. 앞으로 돌림도 안 되겠다. 좀 들어. 아니 그 사람이 가짜 민주당원이 저는 유성엽 의원이라고 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너무 뻔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난 6일 한 방송사에서 열린 정읍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오간 발언입니다. 고성과 반말, 삿대질이 난무한 가운데 사회자가 제지해도 유성엽, 윤준병 예비후보는 서로 일방적인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경선 전부터 두 예비후보 측은 서로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도를 넘는 비방전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간의 이번 경선이
죽기 살기식 네거티브 경선으로 치닫고 있어서 지역의 단합을 깨고 후폭풍이 우려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적절한 정책과 지역 발전에 미래를 두고 경쟁하실 것과 결과에 승부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도 정책 대결이 아닌 물어뜯기식 공방전에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쁠 때가 많죠. 뭐 하루 이틀인가요? 뭐 계속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성과 등을 두고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도 둘로 나눠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찌감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돌고 있고 유진섭 전 정읍시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은 앞다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11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분열과 정치 환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이자 당내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조차 인재 영입 과정에 농어업 분야가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홀대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을 향한 민주당의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무라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과 소통, 교류, 협력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광대는 현재 93명인 의대 정원을 2배인 186명까지 늘려달라고 정부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지난 5일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부안군 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분야는 반값 등록금부터 다자녀 장학금, 특기 장학금, 학비 지원금 등 4개로 대상은 부모 모두 최소 1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모두 면제받은 학생도 소득 구간에 따라 생활비 목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부안군 군농인재육성재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부안군은 군민의 자녀가 학비 부담 없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남원시 주생면에 자리 잡은 센터는 관제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불법 주정차 시스템을 이관해 운영하는 등 교통정보를 총괄합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최적의 신호 주기를 산출할 수 있고 경찰서와 연계해 위급 상황에 실시간 신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890여 개의 팀을 선정해 팀별로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 활동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김제시가 지역 휴양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 해안유원지가 될 신포 마리나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제시는 7일 신포 마리나 조성 사업 기본 구상과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김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마리나와 배후 시설로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상업 시설이 포함된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포마리나와 배후 개발 부지 조성안을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자 환경 분석을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봄철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시기를 농무기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3년간 농무기 때 부안 고창해역에서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에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보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전북 지역 경선이 막장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으면서 지역 정치권 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의 10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띠면서 각 후보 진영의 난타전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4.10 총선 이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지고 치열해질수록 상대방 흠집내기 선거전을 비롯해 가짜뉴스 양상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이 같은 선거전이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3자 경선이 결정된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지역도 오는 11일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싸움이 더욱 격렬해지며 사실 여부를 떠나 폭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남원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21대 국회 8년 동안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탄생의 절호의 기회인데도 축제가 될 당내 경선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을 늘리고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과 운전기사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운전기사를 18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택시 4대를 임차하고 10년 이상 운행한 낡은 차 1대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제농민회가 올해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엽니다. 오는 8일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격려사, 축사, 투쟁 결의문 낭독,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제농민회는 힘찬 출발을 알리는 영농발대식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를 앞두고 정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이달 14일부터 6일 동안 임시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김제시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제축제관광재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획안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관련한 원광대 제안 검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날카로운 칼로 나무에 담은 목판화전이 부안 역사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부안군 문화재단은 내변산과 직소폭포 등을 담은 목판화전 시 부안에 산다 기목 목판화전을 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